재건축, 재개발에 시공사 구하기가 쉽지 않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이 생겨 이중 계약으로 사업비 상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 신성장 동력산업의 전진기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35도가 넘는 폭염이 2주 이상 이어지면서 특히 사과 농가에서 과일이 햇볕에 타들어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용 CCTV가 갈수록 늘어나고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도 급증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폭염의 고비는 넘겼지만 오늘까지는 낮 동안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이 무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지겠고 이후로도 당분간은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편안히 주무셨나요? 일부 지역에서는 낮의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기도 했지만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열대야 지역이 많이 줄었고요. 지루하게 이어지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폭염의 고비는 넘겼지만 오늘까지는 무덥겠습니다. 대구는 어제보다 3도가량 내려간 30도 예상되고요. 안동도 어제보다는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 말복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후로도 낮더위는 계속되겠지만 지난주 같은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고요. 낮더위가 누그러지는 만큼 열대야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시공사 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른바 PM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비 상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남구의 한 재개발 지구 2만 8천여 제곱미터의 땅에 최대 18층의 아파트 13동을 짓기 위해 사업 시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행사인 재개발조합이 정비회사의 도움을 받아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하지만 이곳에서는 20억 원을 받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체라는 곳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 시공관리, 홍보와 법률 자문 등 하는 일이 상당 부분 정비회사 업무와 겹쳐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10여 년 동안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이 PM 업체와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를 이제 끌고 왔잖아요. 시공사가 있어야지 재개발이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시공사 없이만 맨날 시험을 보낸 거 아닙니까? 게다가 다른 곳보다 싼 사업 비용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3.3제곱미터에 사업 비용이 368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시공사가 맡아야 할 철거 비용이 빠져 있고 금융 비용도 차이 나는 등 40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PM 업체와의 추가 계약이 조합원 부담만 늘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들어가야지 아주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 재개발은 안 하는 것만도 못 하다는 얘기죠. 지금에 보면 업자들 잔치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PM 업체라는 게 생소한 업종이다 보니 정비회사와는 달리 자격 요건도 경쟁 입찰 등의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PM을 나는 그걸 처음 듣는데 그런 게 있다 하는 거 정비업체에서야 그런 역할을 하는지 그 정비업체에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있고 또 얘 있는 것도 그건 좀 이상합니다. 최근 대구의 상당수 재개발 사업에 정비회사와는 별도로 PM 업체들이 참가하고 있어 조합원들 사이에서 사업비 상승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최근 주변 시세보다 싼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들이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공급 가격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20% 싼 경우가 많은데 업체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뒤 계약금을 받고 사라지거나 조합비로 수천만 원을 받고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주택 건설 경기가 꾸준히 화랑세를 보이고 있고 미분양 주택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실적은 35%가 증가한 13,800여 가구고 미분양 주택도 지난해 말 기준 2,000세대로 공급 물량과 비교하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주택 신규 분양 실적은 올해 상반기 15,000여 가구고 1년 전 7천여 가구보다 117% 증가했고 주택거래 매매 실적도 증가했습니다.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의 신성장 동력 산업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 1단계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미시 산동면 일대 375만여 제곱미터의 땅은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었고 조성공사는 4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 도레이 첨단 소재가 오는 11월 공장 건립에 들어가는 등 탄소 섬유 분야 관련 기업들이 집중 유치될 예정입니다. 20만 평 규모의 탄소 섬유 성형 클러스터라는 관련 기업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는 이게 정부 국책 사업으로 예타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공사 예정지인 해평면 일대 578만여 제곱미터도 토지 보상이 순조로워 조만간 착공하게 됩니다. 2단계는 현재 보상이 약 80% 정도 진행이 돼 있고 그거에 맞춰서 2017년 말을 목표로 해서 공사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이 투자돼 오는 2018년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미시는 5공단 하이테크밸리를 탄소 섬유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모바일, 부품 소재 등 IT 업종과 정밀, 광학기기 등의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첨단 업종 위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력업종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구미시에서 5공단 하이테크밸리는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의 공단 조성 과정에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난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은 결과 39,700명의 신청자 가운데 2,78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첫 급여를 받았다고 대구시가 밝혔습니다. 기존의 수급자 가운데 현금 급여를 받지 못했던 3,760명도 제도 개편으로 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도 전달 대비 32억 원 늘었고 수급자 가구당 평균 5만 원이 올랐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 전환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광복절 연휴 기간 국립시설과는 별도로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관광지 등을 무료나 할인 요금으로 개방합니다. 문화유적과 관광지, 수목원과 박물관, 공연관람시설 등 모두 95곳이 대상으로 이 가운데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상주 경천대, 시 군립박물관과 미술관 등 89곳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바실라 공연과 경주 동궁원 등 6개 시설의 요금은 대폭 할인합니다. 경상북도는 광복 70년 경축 분위기를 살리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해서 연휴 기간 동안 김천 부항댐 한여름밤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지난주까지 35도가 넘는 폭염이 2주 이상 이어지면서 과일이 햇볕에 타는 일소 현상으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 재배 농가 피해가 큽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잘 자란 것 같지만 한쪽엔 멍이 든 자국처럼 까맣습니다. 강한 직사광선으로 과일 표면이 타들어가는 일소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사과 농사 지은 지 몇십 년 되지만 이렇게 폭염 때문에 사과 피해를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덥기는 덥습니다. 감과 배에도 일소 현상이 나타났지만 사과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일소 피해는 보험 적용에서 제한돼 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하락될 뿐만 아니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과나무 상단부의 썩은 사과를 철저히 제거하는 등 방제에 나서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1차적으로 피해를 받은 과일이 2차적으로 이게 탄저병이라나 병의 간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미리 조기 제거해주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포항시는 비가 온 뒤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경우 일소 현상이 우려된다며 탄산칼슘 등의 약재를 뿌려 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119 시민수상구조대원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반쯤 울릉군 을릉읍 몽돌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다 의식을 잃은 50살 하모 씨를 119 시민수상구조대원들이 구조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6일까지 도내 주요 해수욕장 등 피서지 56곳에 소방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시민수상구조대원 1,200여 명을 투입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순환사고로 경북 지역에서만 5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중부 물관리센터는 수질과 녹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강정고령부와 달성부의 수문 방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수문 방류로 일시적으로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질 수 있다며 하천변 야영객들과 낚시객들이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생활안전용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어 범죄 예방에 천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종 동영상 장비가 넘쳐나다 보니 사생활 침해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환 기자입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충돌한 장면이 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에 잡혔습니다. 관제 요원이 즉시 화면을 확대해 확인합니다. 공원에서 쓰러진 한 할아버지는 주위에 아무도 없어 위험할 뻔했지만 관제 요원의 112 신고로 귀가 조치됐습니다. 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는 576대, 주요 길목, 우범지역, 농촌마을 곳곳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올 들어서만 174건의 위급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사건 사고가 언제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됐을 때 뿌듯한 걸 느낍니다. CCTV의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상주시는 이번에 8억여 원을 들여 최신형 CCTV 91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한 승용차가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해 들어오더니 중앙선을 넘어 앞지릅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행위도 범칙금 3만 원 발부 대상입니다. 일반인이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사례입니다. 안동경찰서에 접수된 일반인 동영상 신고는 올 들어 600여 건, 한 달에 100건 가까이 돼 범칙금 발부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신고 포상금도 없지만 경북 전체로 올 들어 14,0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안 본다고 그냥 막 신호위반 하시고 중앙선 침범을 해버리고 이러는데 언제든지 뒤에서 누가 찍을 수 있다는 걸 그걸 명심해두고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각종 동영상 장비는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찍힐지 모른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구에서 일어난 최초의 항일운동을 재조명하는 국제보상운동 관련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국제보상운동을 이끌었던 국제보상연합회의소의 공문을 비롯한 국제보상운동 관련 자료를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애국의 길 국제보상운동전을 다음 달 6일까지 엽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제보상연합회의소의 회장을 맡은 이준 열사가 헤이그 특사로 가기 이틀 전에 쓴 국제보상운동을 독려하는 공문을 비롯해 각종 장부를 전시하면서 전 세계 유일한 국제보상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단 IT 융합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는 2015 대한민국 IT 융합 엑스포가 오는 19일부터 3일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는 엑스포에서는 국내외 320개사가 700여 개 부스를 설치하고 첨단 디스플레이, 모바일과 드론, 3D 프린팅과 LED 제품 등을 전시합니다. 엑스포 기간에 열리는 FPW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에는 40개 팀이 참여해 드론 레이싱 실력을 겨루고 코트라가 초청한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도 열립니다. 영천 별빛 나이트 투어가 이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2015 영천 별빛 나이트 투어는 당일형과 캠핑형 두 가지 형태를 한 번에 진행하는 형식으로 지난해보다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습니다. 또 오는 10월에는 2015 영천 한약 축제와 연계한 코스로 별빛 나이트 투어의 메인 공연 및 관광지 관람은 물론 축제장을 둘러보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체험 쿠폰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편안히 주무셨나요? 일부 지역에서는 낮의 열기가 밤까지 이어졌지만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열대야 지역이 많이 줄었고요. 지루하게 이어지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이 폭염의 고비는 넘겼지만 오늘까지는 무더운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대구는 어제보다 3도가량 내려간 30도 예상되고 안동도 어제보다는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날이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 발라있습니다. 청도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2도로 시작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내려간 30도 예상됩니다. 남서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청송의 아침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은 23도, 낮 기온은 28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이후로도 낮 더위는 계속되겠지만 지난주 같은 폭염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